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수급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항상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되면 외국인이 판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조정받고 지수가 내리고 원화 약세까지 겹치니까 달러 환산으로 한 38% 정도 내린 거고, 아니 20%, 20%? 예, 예, 38%. 네, 그래서 그 정도 내린 거니까 외국인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안정되고 시장이 기대보다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뭐 특별히 걱정할 부분이 없는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점점 현실에서 점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근데 그 코스닥은 위메이드가 거의 하한가를 가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HLB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부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거품주가 꺼지고 가치주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제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더 저평가된 종목 사서 5년 동안 가져가다가 5년 안에 어쩌다 한 번씩 튀는 날이 있으면 때려 팔자. 뭐 요게 이제 거의 정답에 가까운 대응이고, 시장 전체로 본다면 이중바닥 만들고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쳐서 이제 다시 갈 때, 갈 때는 이 과정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거품주들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거품주를 고가에 샀다면 하락할 때 내리고 올라갈 때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하락할 때 같이 내리는 이런 끔찍한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을 논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거품주들은 다 던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 지수 밀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도 더 밀렸는데, 거기까지 반등도 하지 못하고 밀렸는데, 일단 지수가 거품주들이 빠지는 과정, 그리고 오늘 하락은 위메이드가 주도했는데, 위메이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떼고 과연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예,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날 텐데, 그거 따져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제 그 감리 들어가서 상장 폐지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 뭐 그게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4분기 실적 만들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올해 실적 다 날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메이드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메이드 주가가 오늘 거의 하한가 가까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격이 반등 후에 다시 떨어진 거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가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냥 비싸서입니다. 비싸서 이렇게 밀렸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2,540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실적 착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위메이드가 이제 그 자회사하고 뭐 블록체인 이쪽으로도 이제 발을 뻗쳤고, 그리고 위메이드가 비덴트라는 회사의 2대 주주입니다. 이 비덴트는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뭐 빗썸이니까 업비트에 밀려가지고 이제 점점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자체 가상화폐 판매량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 자체 암호화폐가 위믹스라는 회사인데, 요 매출이 이제 그 매각해서 차익이 2254억? 예. 요게 반영이 됐고, 그거 빼면 뭐 사실 실적이 별 신통치 않습니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실적이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일회성 이익이니까 제외하고, 실제 2200억을 빼고 나면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1000억.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1조? 시가총액 1조인데 지금 많이 내렸지만 3조 5천억.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주가, 실적에 따른 적정주가로 가려면, 그리고 이 자산 가치만 본다면,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로 본다면 10분의 1 토막. 실적이 이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3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럼 적정주가가 4만 원 정도 아니면 15,000원 정도 뭐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위메이드가 많이 내렸지만 많이 내렸으니까 사야지 이런 거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그 24만 원에 샀던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 10만 원 돼서 사면 본전만 찾아도 140% 수익인데, 이런 생각이지만, 이게 만약에 적정주가 3만 원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70%가 됩니다. 그러면 24만 원에서 3만 원 가서 마이너스 85%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서 실컷 내려서 샀지만. 예, 그래서 거품주가 빠지는 게 무섭다. 그걸 이제 위메이드가 잘 보여주고 있고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 감리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 되는 이유가, 지금 셀트리온 회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재고 자산입니다. 그럼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자산에, 유동자산에 재고 자산이 2조 1,549억.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최근에 또 뭐 심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요 재고 자산이 문제다. 유통기간 생각하고 그러면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평가액이 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 그걸 온전하게 반영하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면 지금 춘자산이 2조 원 정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상장 폐지는 안 되겠지만, 예, 추가 하락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재고 자산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LG 이노텍 주가 많이 올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뭐 매출도 늘어났지만, LG 이노텍의 재고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주문에 따른 어떤 재고를 축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재고로 잡힌 자산도 어쨌든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거 빼면 실제 실적이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고 관리를 안 하는 기업들은 이 재고 자산으로, 재고 자산 늘리고 이런 걸로 영업이익을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실적 좋아졌네라는 것보다 재고가 늘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예, 재고가 뭐 재고 자산이 이제 커진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포스코를 잠깐 보겠습니다. 포스코 자산 보면 재고가 확 늘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왜냐면 이제 주문이 늘어났을 거니까. 예, 그렇지만, 그리고 평가액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실적에서 약간 부풀리기가 있었다. 부풀리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부풀려졌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그러면 포스코의 현금 흐름, 도대체 이건 뭘 보는 거냐? 영업으로 들어온 현금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 생각보다 영업으로 들어온 게 좀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클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그러니까 돈 갚는데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예, 요거하고 요거에 같이 줄어들면 아주 좋다.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주 준수합니다. 네. 아주 준수하고 현금성 자산도 늘고 있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투자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시간 지날수록 계속 좋아지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투자 관점에서 보면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보면, 예,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뭐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예, 삼성전자의 재고는 뭐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예, 그리고 현금 흐름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 아주 천문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빚을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배당금 지급으로 빠져나간 돈도 있고 어차피 이게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 재무 활동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도 또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빚을 안 낸다. 이거만큼 기업 가치가 빨리 늘어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현금 흐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현금 흐름 보시고 현금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없고 이거 맞다. 셀트리온을 보면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 목 상태가 오늘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예, 셀트리온의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잘 꾸며놨습니다. 셀트리온이 재고 늘고, 네, 딱히 뭐 특징은 없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시면 올라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3천억대에서 2020년 7천억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2020년에 7천억대인데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온 현금이 3,500억밖에 안 되네? 근데 왜 7천억일까?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돈이 빠져나가네. 그리고 재무적으로 뭐 돈을 갚는다고 이게 돈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에 비해서 2020년 기준 현금 흐름이 나쁜데 뭘까?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고 다시 헝가리로 넘어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뭐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창의적인 회계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코오롱 티슈진 무너졌고 신라젠 무너졌고 셀트리온도 이제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잡담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시면 답답하긴 하지만 좋은 성과가 조금씩 쌓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운이 터지면 팍 올라가지고 계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빨리 죽는다 생각해야 열심히 사는 거니까. 제가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다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아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루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파루가 단순히 태양광이 아니라 이 파루 같은 경우는 여기 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쫓아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효율이 한 35% 정도 더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니까 요 토지를 많이 못 씁니다. 근데 이제 농지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이 태양광 사업하는 거 오케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파루가 하는 이런 형태로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햇빛이 한 90%까지는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소출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곡식이. 그래서 농사도 짓고 농민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한 100kW 정도 태양광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방해 안 될 정도로 해서 이거에 이제 파루가 수혜줍니다.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데, 뭐 이게 큰 틀에서는 대세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작은 틀에서는 그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한다면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이거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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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프로젝트 잘 준비해가지고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매출 1000억 내던 회사 800억 들어간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회사를 이제 경매로 인수를 해서 아마 한 60, 70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 가동을 하고, 그리고 주석을 생산하고 리튬을 생산하고, 요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짜리를 만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0억으로 시작해서 1조가 된다. 50배가 되는데, 이게 뭐 계획대로만 되면 2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다음 올림픽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50배가 터지면, 근데 뭐 큰 금액 넣고 한 2, 3년 마음 졸이는 거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사람 할 짓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한 1000만 원 넣고 잘 되면 5억이면, 그때 5억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이걸로 이제 다시 투자를 할 거 좋은 걸 찾으면 되지, 여기서 승부를 볼 필요는 없다고. 이게 꼭 뭐 승부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반대되는 일은 하나 만들어 놔야, 아이 뭐 한국에서 개미들 뭐 스타트업 투자 시켜 놓으면 정말 뭐 방해만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개 같은 핑계 못 대도록 LG 에너지 솔루션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사례를 하나 만들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좋은 사업 기회고 아주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그 사업 진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이 굉장히 태양광 발전에 좋습니다. 눈도 거의 안 내리는 지역이고 비도 잘 안 내리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태양광으로 기본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면, 근데 뭐 이거에다가 기본 뭐 납에다가 주석에다가 리튬 요런 비철금속과 이 전기차용 그 소재를 다루게 될 텐데, 요거를 하게 된다면 뭐 태양광이 추가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 거기다가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 이 동네 청년회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면 아주 종합 폐기물 업체로 굉장히 이제 그 세상이 놀라게 될 만한 아주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런 재료 쪽에서, 비철 금속 쪽에서 고려아연이 거의 뭐 국내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는 부분. 근데 이게 자원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라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고, 그리고 리튬도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암석에서 추출하는 방식. 이 모든 게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방식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완전히 반대고 세상에 없는 기술이 등장을 했고 그게 또 돈을 벌어서 세상에 없던 수익률을 준다. 정말 세상이 놀랄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 기대를 조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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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응 전략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얘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까? 뭐 정치하는 분들 보시면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다 법조인 거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인데 그런 능력 100인 분들하고 저 같은 2인 사람하고 붙어 가지고 뭔가 더 공익적인 기여를 한다면 이분은 100개 중에 하나만 나눠도 하는 거죠. 저는 다 나눠야 이제 겨우 이기는 거니까 목숨 걸고 안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마는 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 많이 더 똑똑하면 그냥 대충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뭐 마음만 부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한 부동산 투자한 게 이제 이 회수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회수 사이클이 도는데 일정의 차질이 안 생기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일단 돈이 생기는 대로 예, 다른 분들 같이 투자한 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한 이거 이대로 가다가 올해 내내 돈 한 번도 못 쓰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예, 그렇든 어쨌든 뭐 잘 될 거고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뭐 한두 달 지연되는 게 일상다반사고 하는 거라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만 양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실 거고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하실 거고 뭐 그게 이제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함께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어떤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음은 진짜 주식 질러 가지고 또 이거 사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어쨌든 저하고 같이 투자한 분들이 보셨을 때 '아, 나 투자금 아직 회수 못 해 가지고 답답한데 저 자식은 주식 갖고 놀고 있네. 저 자식은 밥도 잘 먹고 다니고 지 할 거 다 하고 다니네.' 아, 저는 제가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 가지고 지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와 정말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수될 때까지 주식이고 뭐고 제가 뭐 만들 수 있는 돈 다 만들어서 미리 해 드리고 뭐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조금 늦게 받는다는 거라서 크게 뭐 또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지금 상황 봐서는 이게 한 8월 달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달에 하고 싶은데 예, 5월 달입니다. 아, 저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3시 반에서 4시에 자고 아침에 7시 반에서 한 8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한 4시간 자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3시 30분에 시장 끝나면 요때 조금 한 30분 정도 더해지고 그리고 제가 보통 이 목소리가 컨디션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한 9시 정도? 또 한 30분 자고.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글 빨리 쓰면 한 2시 반에 잘 때도 있고. 그럼 하루 6시간? 이렇게 돼서 수면 시간이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쪼개서 자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바짝 2년만 더 버티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뭐 사업들이 본전밖에 안 된다. 그래도 태양광이 돈을 벌어줄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는데 뭐 대체로 다 그분들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인기는 이제 제가 포장이 안 된, 저로 따지면 이제 내용물의 인기였고, 사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만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정보를 이상형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저 친구 왠지 잘생겼을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포장이나 환상이 더해진 인기니까, 아주 순수하게 인기가 있었던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조금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표현하자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수양버들처럼 이제 조금씩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얼굴은 몸매 배 나오고 머리 이제 거의 깜빡깜빡 하는 게 심해지고 있고, 운동도 이제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릎 조심해야 될 나이니까. 예. 뭐, 그 어쨌든 현실 생각하면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마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건 옛날에 많이 먹었습니다. 예.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종목 추가로.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호흡을 되게 길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 숫자가 좋아지는 종목만 담아서 편하게 가자라는 거고. 예,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그 종목들 대부분 실적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아주 잘 보답을 할 거니까 문자가 계속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문자가 계속 안 오더라도 그게 내가 빠졌나 배제됐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몇 달에 하나씩 그렇게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처음에 종목이 바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잡담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참 다행이고 한 번씩 제가 아주 시장이 나쁘거나 할 때 한 번씩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땐가? 아무튼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또 비슷한 일이
한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서울에서 술을 먹고 이제 전철을 새벽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이제 속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지하철로 가는 중간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막 내용물을 쏟아내는데 막 피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이 나이에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와인을 마신 겁니다. 예, 와인을 마신 걸 토하니까 이제 피처럼 보였는데 예, 그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몇 달 전에는 뭐였냐면 소변을 보는데 이제 혈뇨가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몸이 망가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비트 주스를 마셔가지고 비트 주스를 마시고 그런 색깔이 달라진 소변을 보고 다시 쉬었다가 색깔이 돌아왔길래 자연 치유가 됐나 생각했다가 비트 주스 마시니까 또 나오길래 뭐지? 하고 하다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좀 한 반치나 모자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오늘은 이 텐션이 떨어져서 그런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호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지 태양광의 8호가 수혜주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계기들로 인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랄까 이게 시가총액이 437억이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적자 나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낮지만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섣불리 못 들어가겠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 네, 근데 주가를 밀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회복했다. 보통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눌림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8호라는 종목 사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종목을 보면 이렇게 보면 24,000원 환산주가긴 하지만 어쨌든 24,000원 하던 종목이 내려가지고 지금 700원대 이제 1,000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 해도 한 몇 년 직사게 고생하고 다른 종목도 오르는 거 다 보고 뭔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이런 지금까지 갖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갖고 오고 그 외에 샀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한 모든 대부분의 주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바닥 기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없고 뭐 이러다가 뭐 말겠지 하는데 이런 급락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마이너스 80인데 여기서 내리면 마이너스 한 80, 한 5? 이렇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미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진짜 열받습니다. 와, 진짜 안 오르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옆으로 기는 것도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또 박살나네. 더러워서 판단 내가. 이래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쓸어 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쓸어 담았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이게 단기 매집이다. 뭐 하려고? 주가 올려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가 부양이 이런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다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러면 너 같으면 사겠냐? 저는 못 사겠습니다. 왜? 적자 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정말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상승 직전에 나오는 눌림목과 같은 형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하신 요지가 상승의 연속성 여부인데 어차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그런 거 뭐였지?
불량식품. 예, 불량식품 정도에 해당되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고 '나도 사 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 볼까 하면 한 100만 원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다 살펴봤는데 그럼 주가,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지금 한 비중이 3%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기다리다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심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 괜찮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 얻어맞게 되니까 그냥 이 경우에는 그냥 딱 잘라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잘라서 정리를 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제가 제 시간 쪼개서 상담까지 해 드렸는데 오르면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돌 맞을까 봐. 이게 틀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답변을 드려 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확률이란 전제로 이렇겠다 저렇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가 유상증자를 어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마트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고 그 유상증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SSG닷컴이 3천억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신주를 발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마트가 얼마를 평가를 받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종속회사가 출자를 받았고 그게 이제 가격이 3천억인데 신주 발행을 한 게 한 40만 주 정도? 39만 주, 4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만 주를 2조 2,300억에 40만 주. 아니지. 3천억인데 8.89%니까 한 3조 원대 중반. 자회사 가치를 3조 원대 중반으로 인정을 받았다. 예, 요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마트 자체에는 뭐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3조 원대 중반이면 SSG닷컴이 그 정도는 인정을 받아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약정한 주주 간의 계약에 따른 거라서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마트가 45.58%, 신세계가 24.42%가 되고 상장을 하게 되면 각각 조금씩 줄여 가지고 현금을 많이 회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마트 소식을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2조 원대, 매출 2조 원대를 넘어섰고 근데 스타벅스는 평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커피 맛 구분은 못하지만 커피는 스타벅스가 제일 맛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스타벅스가 제일 맛있다. 그리고 거기 파는 빵도 제일 맛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기본기가 아주 충실하고 영업이익도 2,393억.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적정 주가를 논한다면 한 3조 원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자회사 두 개가 각각 3조 원인데 본인 시가총액이 3조 원대다. 이게 뭐 해소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상장하고 나면. 예,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재미없어서 짜증스러우시겠지만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종목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